혹시 아이가 엄마와 잠시도 떨어져 있지 못하나요? 엄마가 잠시 화장실 가거나 분리수거하러 가는 것도 못 견디고 불안해하는 아이는 분리불안을 겪고 있는 겁니다. 오늘은 아이가 분리불안을 겪을 때 부모님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육아메이트 오연경입니다. 아이의 발달 수준마다 개인차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18개월 전후로 분리불안 모습이 강해졌다가 36개월 이전에 사라지는 양상을 보이는데요. 아이가 이 시기에 해당한다면 분리불안을 보이더라도 나에게 안정감을 주는 애착 대상을 인지하고 자신을 보호하는 정상적인 발달 과정으로 보시면 됩니다. 또한 36개월 이후라 해도 첫 기관 생활을 시작하면서 부모님과 처음으로 분리되었거나 동생이 태어나는 등 이전과 다른 상황에 노출되었다면 일시적으로 분리불안 모습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 36개월 이후에도 부모님이 안 보일 때 울음을 터뜨리거나 화장실에 못 가게 하는 등 강하게 부모님의 행동을 통제하려 한다면 아이를 불안하게 하는 요소가 무엇인지 찾아야겠죠. 또한 36개월 이전이라 해도 엄마가 안아주어도 쉽게 진정이 안 되고 부모님이 시야 안에 가까이 있는데도 계속 불안한 모습을 보이는 아이들에겐 적절한 대처가 필요합니다. 지금부터 분리불안을 겪고 있는 아이에게 안정감을 줄 수 있는 상호작용 3가지를 배워보겠습니다. 첫 번째, 반응성 조절하기. 부모님은 아이에게 민감하게 반응해야 하는데요. 아이가 울면서 부모님을 찾을 때 반응이 너무 늦으면 아이는 불안해지고 부모님이 항상 곁에 있어야 안정감을 느낍니다. 하지만 반응성이 너무 높아도 아이가 불안해질 수 있는데요. 언제나 부모님이 내 옆에 있는 게 기본값이기 때문에 잠시 사라질 때 불안해지는 겁니다. 따라서 적절한 반응을 해주어야 하는데요. 말은 빠르게, 행동은 침착하게 해주어야 합니다. 민감한 반응은 아이의 모든 것에 반응한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엄마는 네가 원하는 것을 알고 있어를 확인시켜주면 됩니다. 아이가 엄마 하고 놀란 듯 부르면 바로 엄마 화장실에 있어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 엄마한테 와 하는 거죠. 말로 빠르게 반응하지만 아이가 불안해한다고 해서 곧바로 쫓아가지 않습니다. 아이가 오지 않고 계속 울기만 한다면 엄마가 가고 있어, 엄마가 안 보여서 깜짝 놀랐어? 하고 목소리로 확인시켜 주면서 다가갑니다. 아이가 엄마 하고 불렀을 때 왜 엄마 여기 있어 하면 어때요? 반응이 빨라도 메시지는 네가 원하는 것을 알고 있어가 아니에요. 엄마가 화장실에 간 게 놀랄 일이 아니야 라는 거부적 메시지를 주기 때문에 아이는 역시 불안해집니다. 엄마가 나의 불안을 공감해주지 못하니 또다시 사라질까 봐 걱정되거든요. 따라서 아이가 불안해하며 엄마를 찾을 때는 또 왜 그러지? 라는 마음을 내려놓고 기다렸다는 듯 엄마 여기 있어 해주세요. 부모님의 표정과 목소리가 따뜻하면 더 좋겠죠? 엄마는 다 알아. 불안한 것도 알아. 그런데 엄마 어디 가지 않아. 항상 여기에 있어. 엄마는 너를 언제나 기다리고 있어의 느낌으로 아이에게 반응해 주세요. 두 번째, 함께 있기를 먼저 제안하기. 부모님은 할 일이 있어서 자리를 뜨는 거지만 분리불안을 느끼는 아이의 입장에서 보면 엄마가 갑자기 사라지는 겁니다. 잠깐 거실에 간 거지만 아이는 순간적으로 깜짝 놀랄 수 있어요. 사람들이 많은 놀이동산에서 아이가 순간적으로 안 보이면 어떨까요? 아주 짧은 시간이라 해도 심장이 덜컹하고 내려앉을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아이를 재차 확인하고 손을 더욱 놓지 않으려는 행동으로 이어질 겁니다. 여기에서는 자칫하면 아이를 잃어버릴 수도 있어 라는 인식이 됐기 때문이죠.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엄마는 잠시 문 앞에 택배를 가지러 간 것인데 아이는 모르고 엄마를 계속 찾았다면 아주 짧은 시간이라 해도 큰 불안을 느낍니다. 엄마가 없으면 안 돼, 위험해 라는 생각을 강하게 하면서 그 다음부터는 집 안에서도 엄마를 반복해서 찾는 상황으로 이어집니다. 따라서 아이가 분리불안이 있을 때는 엄마가 어디에 가는지 이야기하고 함께 가자고 먼저 제안해 주세요. 그곳이 어디든 상관없습니다. 엄마 쉬하러 화장실 갈 건데 같이 갈까? 엄마 설거지 할 건데 옆에 앉아서 놀이할까? 하는 거예요. 함께 갈 것인지는 아이가 선택하게 해주세요. 아이가 같이 간다고 하면 흔쾌히 같이 갑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아이는 갑작스러운 분리를 경험하지 않고 점차 안정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계속 이렇게 먼저 제안하기만 하면 이대로 같이 있는 게 너무 당연한 것이 돼버리겠죠?
아이가 어느 정도 안정감을 느끼는 상태라면 다음 솔루션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짧은 분리를 자주 경험하기. 먼저 제안하기를 통해 충분히 신뢰를 쌓았다면 이제는 짧은 분리를 자주 경험하면서 엄마가 안 보여도 괜찮아, 나도 할 수 있어 라는 생각을 심어주어야 합니다. 먼저 제안하기에 생각하는 과정을 넣어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엄마 샤워하러 갈 건데 같이 갈래? 먼저 묻고, 엄마가 머리도 감아야 해서 오늘은 오래 걸려, 아빠랑 기차놀이 하면서 기다리는 건 어때? 하는 거예요. 엄마가 씻을 때 함께 가서 기다릴 건지 아빠랑 기차놀이를 할 건지 고민하는 과정을 넣어주는 겁니다. 이때 아이가 엄마랑 함께 하기를 선택하면 절대로 설득하지 마세요. 흔쾌히 그래 엄마랑 가자 한 다음 오늘 기차놀이는 못하겠네, 아쉬움만 주세요. 내가 좋아하는 엄마와 함께 할 때 다른 것에 대해 아쉬움을 느끼면서 기차놀이를 할 걸 그랬나? 생각할 기회를 주는 겁니다. 만약 아이가 아빠와의 놀이를 선택한다면 엄마는 계획했던 샤워 시간을 확 줄여야 합니다. 아이가 어렵게 선택했는데 엄마 없는 시간이 너무 길게 느껴지면 안 되거든요. 따라서 아이가 엄마와 분리를 선택했다면 씻기를 빠르게 마치고 우리 아들이 기다려준 거야? 엄마 샤워해도 놀이하면서 잘 기다릴 수 있네. 엄마 안아봐, 좋은 냄새 나지? 우리 아들이 기다려주니까 엄마가 더 빨리 씻을 수 있잖아? 이렇게 기다릴 때 어떤 좋은 일이 있는지 확인시켜줍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짧은 분리예요. 혹시 잠깐 문 열고 나갔다 들어오기, 잠깐 냉장고에 과일 가지러 다녀오기, 이 정도는 지금도 하고 있는데? 라는 생각이 드시나요? 그렇다면 앞서 말씀드린 상호작용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오늘 배운 세 가지를 차근차근 적용해서 아이가 불안을 느끼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오늘은 분리불안을 느끼는 아이들에게 해주어야 하는 상호작용을 함께 배워보았는데요. 중요한 것은 안정감을 주는 것입니다. 엄마는 나랑 멀어지려고 해 라는 생각은 엄마는 항상 나랑 같이 있고 싶어 해 라는 생각으로, 나는 엄마가 없으면 불안한 아이야 라는 생각은 나는 엄마를 잘 기다리는 아이야 라는 생각으로 바꾸어주면 아이 스스로 불안함을 다루게 될 것입니다. 교보생명이 평생 든든한 여러분의 멘토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세요.